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음식을 짜게 드시는 편인가요? 싱겁게 드시는 편인가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조금 싱겁게 먹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체중 조절을 하려고 저염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평소 찌개랑 국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끊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텐션이 확 떨어지고 엄청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운동은커녕 가만히만 있고 싶고 그렇게 좋아하는 먹는 거에도 흥미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때 우연히 소금물을 마셨는데 그제서야 컨디션이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무조건 짠 걸 안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적당한 소금 섭취는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적당한 소금 섭취 하고 계시나요? 과연 소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소금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김은숙, 장진규 저자의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과 함께 다뤄볼게요. 저자 두 분은 20년간 건강 잘인 멘토이자 자연 섭생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연 섭생법을 알기 전 두통, 비염, 위장병 등의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면서 근본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병을 고치기보다는 입맛대로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지혜를 나누며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을 되찾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요. 이들이 말하는 소금에 대한 지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충분히 섭취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염증이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피로가 풀리고 머리숱이 많아지고 변비와 설사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혈당이 조절되고 체력이 좋아집니다. 신체적인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과 판단력, 기억력이 좋아져 학습 능력과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부정적인 성격이 긍정적이 되고 불안증이 없어지고 급한 사람이 느긋하고 여유 있는 성격으로 바뀌는 등 정신적인 변화도 나타납니다. 이쯤 되면 소금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병통치약이 아니듯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만병의 근원도 아니고 건강을 해치는 원흉 역시 아닙니다. 어떤 식품이나 물질도 그것 자체로 약이거나 독인 것은 없습니다. 즉, 양의 문제이고 다른 식품이나 물질과의 균형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소금 속 나트륨이 문제라면 나트륨 섭취량만 따져서는 알 수 없습니다. 나트륨 섭취량만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나트륨 흡수 배출과 관련 있는 물 섭취량, 칼륨이나 카페인 등의 섭취량이 얼마나 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물질이든 그것만 단독으로 떼놓고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맥락을 알아야 본질이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소금만 먹고 살지 않죠.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챙겨 먹습니다. 곡류와 나물, 채소 비중이 높은 한국인의 경우 칼륨 섭취량 역시 적지 않은데요. 삼겹살을 상추쌈에다 파절임을 같이 먹고 밥을 꼭 먹으며 김치는 기본으로 챙깁니다. 나트륨 폭탄이라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국물 음식에는 나트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더기인 김치, 두부, 호박, 멸치 등 따져보면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국물 형태로 물과 함께 먹다 보니 나트륨 양이 많다고 해도 물에 희석되어 염분 농도는 오히려 낮아집니다. 그 소금을 누가 먹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금 자체는 독도 약도 아닙니다. 그 소금과 만날 몸, 그 소금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사람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양의 소금이라도 누가 먹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의 치사량을 연구할 때 항상 몸무게를 고려하는 이유도 같은 양이라도 먹는 사람에 따라 그 효과와 영향력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g은 어떤 사람에게는 충분할 수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소금 한 티스푼만 먹어도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티스푼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몸에 염증이 있을 때는 5티스푼을 먹어도 전혀 거부감이 없이 먹히면서 염증과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같은 소금이라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지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와 땀, 눈물처럼 우리 몸 안팎을 연결하는 구멍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모두 짠맛입니다. 짠맛은 짜는 힘, 짜내는 기운입니다. 살다 보면 몸에 어떤 식으로든 찌꺼기가 쌓이기 마련인데요. 묵은 감정, 응어리, 낡은 생각, 대사작용을 하고 남은 노폐물 등을 짜내야 살 수 있습니다. 신장과 방광에서 소변으로 짜내고 땀, 눈물, 콧물, 분비물로 짜내야 살 수 있습니다. 중금속, 유독가스, 지방 체내 독소, 오염물질 등 온갖 찌꺼기도 밖으로 짜내야 합니다. 짜낼 수 있는 힘, 짜는 힘은 짠맛이 지닌 힘입니다. 몸에 짠맛이 부족하면 짜내는 힘이 약해져 피가 탁해지고 고이고 굳어 생기는 온갖 증상이 몸과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짠맛은 짜는 힘, 새로운 판을 다시 짜는 기운으로 낡은 것을 짜서 밖으로 내보내야 새로운 판가름을 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입맛이 짜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감각이 둔해져서만은 아닙니다. 생명활동이 왕성할 때는 짜내는 힘도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물기가 부족해지고 굳으면서 짜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전립선 이상, 요실금 등이 생겨 소변이 조절이 안 되고 침이 마르거나 땀 조절이 안 되면 눈이 시려 눈물은 흐르고 생식기의 분비물은 말라갑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호르몬이나 소화액 분비도 잘 되지 않습니다. 뇌는 사막처럼 되기도 합니다. 수분은 염분과 함께 움직입니다. 염분이 있어야 수분이 조절됩니다. 짠맛이 들어가야 메말라가던 수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소금은 물과 함께 찌꺼기를 짜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킨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냅니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물도 먹히지 않아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수분을 섭취한다고 해도 몸은 체액에 전해질 농도를 깨지 않기 위해 바로 물을 배출해버립니다. 그러니 소변만 자주 마려운 것이죠. 소금기가 부족하면 흐르지 못하고 고이고 굳어 썩습니다. 몸속 덩어리가 생기거나 괴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억지로 마시려고 해도 물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금과 물이 부족해지면 찌꺼기와 노폐물은 더 많이 쌓이고 혈관이 막히기도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혈관이 막힐 수도 있는데 현대인은 혈관이 막히거나 심장박동 이상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몸속에 짠 기운, 염이 부족하면
염증이 됩니다. 위염, 대장염, 비염, 중이염, 전립선염, 치주염 등 부위를 달리하면서 이곳저곳 염증이 생깁니다. 찌꺼기를 짜내고 새로워지지 못하면, 흐르지 못하면 결국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며 그 어떤 것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면서 새로워지고 생명답게 살려면 물과 소금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힘이 더 많이 필요해지면 입맛도 자연스럽게 짠맛을 찾게 됩니다. 상담하다 보면 자신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온갖 염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물과 소금이 풍부해야 염증이 잡힙니다. 소금기가 부족해 체하게 염도가 낮은 사람은 염증에 시달립니다. 혈중 염도가 낮아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활동이 강해집니다. 백혈구의 활동성이 약해지고 면역 기능도 떨어집니다. 모기한테 물려도 상처가 덧나고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상처가 쉽게 아물지 못합니다.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렸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한약 문헌에는 소금으로 고창병, 종기, 부스럼을 다스린다거나 독증을 제거하고 상처에 살이 나게 한다는 내용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균은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놀 때는 조개 껍질이나 바위에 상처가 나도 덧나지 않고 잘 아물었던 것도, 옛날 할머니들이 상처가 난 아이에게 된장을 발라주었던 것도 모두 소금기 때문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염병, 역병이 돌면 소금으로 막았습니다. 다치거나 찢어지고 베었을 때 소금을 먹거나 뿌리면 빨리 아뭅니다. 잇몸이나 치아의 염증으로 통증이 심할 때도 소금이 도움이 됩니다. 여드름이나 종기, 뾰루지, 농, 아토피, 간염, 결막염 등 모든 염증에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염증이 심하거나 만성염증에 시달리는 경우 음식으로 필요한 염분을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식사 외에 따로 소금이나 소금물을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은 겉으로 보면 열감이 있어서 몸을 시원하게 해주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 몸속은 체온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 것을 피하고 따뜻한 국물이나 소금차 형태로만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땀과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염증뿐만 아니라 탈모, 건성, 노화, 주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수분을 보유하지 못한 몸은 건조해져 쉽게 주름이 생기죠.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서 꽃나무가 자랄 수 없듯 건조하고 열기가 많은 두피에서는 머리카락도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빠지지 못해 피부톤이 칙칙해지거나 뾰루지나 잡티도 많이 생깁니다. 무염식으로 살을 빼는 과정에서 피부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금과 물을 잘 섭취하면 부지런히 수분크림을 바른 효과와 비교할 수 없는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머리 쪽에 떠있던 열을 내려주면 두피에 힘이 생겨 탈모가 멈추고 머리카락에도 힘이 생깁니다. 수분과 염분이 부족하면 전반적으로 탈모가 진행되는데 특히 정수리와 뒷머리 부분에 탈모가 심해집니다. 또 심한 곱슬머리가 되기도 하는데 소금이나 소금이 들어간 발효식품을 충분히 먹으면 머릿결이 많이 펴지기도 합니다. 또한 천연 소화제의 역할도 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액이 만들어지지 않고 삼투압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세포에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소화가 시작되는 입에서부터 침분비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 입맛이 없고 소화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음식에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고 먹고 나서도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소금은 음식을 소화, 분해한 뒤에 반드시 남게 되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 소금을 먹고 나면 한동안 방귀가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입맛에 따라 짭조름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기는 독소를 중화시키고 썩는 것을 막고 발효시켜 효소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먹어왔던 소화제를 끊고 입 짧은 아이가 먹성 좋은 아이로 바뀌고 늘 가스가 차던 더부룩했던 속이 편안해져 세상이 달라 보일 정도입니다. 조금 짭조름하게만 먹어도 속은 훨씬 편안하고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체에 소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섭취량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소금은 속성상 과다 섭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금을 필요 이상으로 먹게 되면 토하거나 설사를 하게 됩니다. 체했을 때, 뭔가를 개워내야 할 때 소금물을 먹여 토하는 것도 소금의 밀어내는 속성 때문입니다. 소금의 치사량은 300g 전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혈관에다 강제적으로 주입하지 않는 이상 소금을 먹고 탈이 나는 일은 드뭅니다. 우리 몸에는 염분이 과해지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되는 조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먹는 대로 몸속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섭취하는 양 못지않게 배출하는 양도 많습니다. 매일 평균 10.5g 정도의 염분을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섭취량이 많아지면 배출량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과잉 섭취된 소금을 배설하는 우리 몸의 능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필요한 양 이상의 물이나 소금은 신장을 통해 신속하게 밖으로 배설됩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소금의 하루 필요량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 아프리카 사람과 극지방 사람, 주로 육식을 하는 사람과 채식 위주인 사람에게 똑같은 양의 염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후와 토질 등 자연 환경과 먹는 음식에 따라 사람마다 소금 섭취량이 달라야 합니다. 추운 지역은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소금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금기가 많은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에스키모인은 소금을 따로 먹지 않습니다. 반면 땀을 많이 흘리는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염분 섭취가 많은 편입니다. 추워서 열량이 많이 필요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방 섭취가 많겠죠. 이렇듯 지역의 풍토와 생활 양식에 따라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음식의 특색이 있는데요. 영호남 지방으로 가면 간이 센데 날이 추운 이북 지역의 음식은 심심한 편이지만 더운 남쪽은 짜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 섭취량은 계절과 날씨, 지역과 연령, 하는 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스스로 찾아 취합니다. 염분 섭취가 부족해 물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 소금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됩니다. 거들떠보지 않던 과일도 먹게 되고 차나 음료도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라있던 입안에 침이 생기고 땀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안구 건조가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등 수분 부족으로 생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운동할 때, 외출할 때 소금물을 타서 나가는 것도 좋고
소금을 잘 챙겨나가 물이나 음료와 같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물 500ml 기준으로 2티스푼 정도면 1%의 염도가 됩니다. 농도는 자신에게 맞춰 조절하면 됩니다. 이온 음료 등에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먹는 양은 그날의 날씨나 운동량, 활동량, 체질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니 스스로 적당량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오전에 수분과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후로 갈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식곤증이 생기고 피로감을 느껴 체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사실 같은 음식도 아침에 먹으면 더 짜게 느껴집니다. 아침부터 라면을 먹거나 고기를 구워 먹는 집은 흔치 않죠. 소금이 아무리 좋아도 아침부터 먹으면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불씨에다 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은 수렴하고 가라앉히는 기운이 강합니다. 짜내고 걸러내는 일은 하루를 보내고 난 늦은 오후, 저녁이나 밤 시간이 적당합니다. 아침에는 쌉쌀한 커피가 맛있고 한창 일할 낮 시간에는 달달한 맛이 피로를 풀어주고 저녁으로 넘어가면서 얼큰한 찌개나 국이 당깁니다. 밤 시간에는 야식의 주 메뉴인 짭짤한 것이 생각나는데 소금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먹기 좋은 시간은 저녁 무렵입니다. 자연의 이치로 보면 오전에는 물과 소금을 피하고 오후로 접어들면서 먹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현재 염증이 있다면 아침, 새벽 가릴 것 없이 소금이 필요합니다. 염증으로 통증이 있거나 열이 날 때는 시간과 상관없이 소금을 섭취해 주세요. 또한 남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오전에 땀을 흘려 일하거나 운동하는 사람은 오전부터 소금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부득이하게 밤에 일해야 하는 사람은 소금 보충을 특히 잘 해야 합니다. 쉬거나 수면을 취하는 동안 우리 몸은 하루 동안 쌓아 찌꺼기를 빼내고 피를 맑게 걸러줍니다. 위로 떠있던 기운을 가라앉혀 맑은 상태로 만듭니다. 또한 상처가 났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재생시키기도 합니다. 자야 할 시간에 깨어있으면 몸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혈액이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 섭취량과 마찬가지로 소금을 먹을 때도 자기 몸 상태와 생활 패턴을 살핀 뒤 적절하게 조절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과 시간, 적절한 양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제대로 알게 되면 누구나 따라야만 하는 표준 섭취량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에서 필요량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나눠 색안경 끼고 보던 이분법적인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온갖 맛이 강물이 되어 흐르는 거대한 생태계, 벌떡이는 삶의 현장이 바로 내 몸입니다.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소금과 만날 몸, 그 몸과 소금이 만나 일으킬 변화입니다. 이 세상에 정지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워지려면 짜내야 하고 그 힘으로 끊임없이 흘러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짠맛의 소금을 품고 물을 불러 닦아내고 짜내고 정화하면서 굳지 않게 흘러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못지않게 어떻게 해독하고 배출할 것인가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그것도 잘 살려면 소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은숙 장진기 저자의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인과 함께했습니다. 책에는 각 질병과 효능에 따라 소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무엇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지, 섭취 외에도 소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섭취 주의사항 등 소금의 다양한 효능과 활용법, 이를 통해 효과를 본 많은 분들의 사례들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저는 평소에 소금을 섭취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소금 섭취를 줄이고 저염으로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소금을 소홀히 했던 것이죠. 하지만 소금의 중요성을 알게 된 후 훨씬 수월하게 몸과 정신 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짜게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겠죠? 너무 싱겁게도 짜게도 아닌 간이 딱 맞게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으니 저처럼 소금을 등한시하고 계셨던 분들이 참고해보시고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